어떤 관광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버스가 처음 나타난 것은 1931년 서울이었다. 경성유람합승 자동차 회사가 한일합자로 설립되어 신규생버스 4대로 지금의 소공동 조선호텔 건너편에 본사를 두고 시내 영업을 시작했다. 이 첫 유람버스는 하루에 2번 운행했는데 아침 8시와 오후 1시에 본사를 출발하여 서울장안의 명승고적을 두루 돌았다. 차에서 내려 구경하는 곳이 13곳, 차를 탄 채 구경하는 곳이 20여 곳, 모두 한 바퀴 도는 데는 5시간 정도 걸렸다. 코스는 남산 장춘단 창경원 파고다고원 한강 등은 내려서 설명을 들으며 구경했고 조선은행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경성운동장 경성제대 대학병원 오신각 창덕궁 경복궁 조선호텔 등은 차에 앉아서 설명을 듣고 구경하였다. 유람버스 한 번 타는 데는 어른이 2원 20전 어린이는 1원 50전이었고 10명 이상의 단체 손님이면 10%를 할인해 주었다. 아래 글은 1931년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버스이자 시내 요명식의 관광버스인 서울시 시내관과 tus에 나타난 당시 사회상을 설명한 전영선 선생님의 글입니다. 관광버스가 나타나자 서울장안의 명물로 인기를 끌었는데 장안에서 제일 예쁘다는 안내양들을 태워가는 곳마다 낭랑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안내를 해주는 멋의 장안의 한량들을 바람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부잣집 도련님은 아예 관광은 뒷전으로 미루고 안내양을 감상하려고 버스 한 구석 자리를 전세 낸 듯 하루 종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유람하다가 짓궂은 승객이 어이 차장 하고 불렀다가는 차장이 아니고 안내양이라고 부르라고 매섭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무안을 당하기가 일쑤였지만 이런 매력 때문에 관광버스 안내양의 인기는 가수 못지 않았다고 한다. 이 첫 유람버스는 하루에 2번 운행했는데 아침 8시와 오후 1시에 본사를 출발하여 서울장안의 명승고적을 두루 돌았다. 차에서 내려 구경하는 곳이 13곳, 차를 탄 채 구경하는 곳이 20여 곳, 모두 한 바퀴 도는 데는 5시간 정도 걸렸다. 코스는 남산 장춘단 창경원 파고다공원 한강 등은 내려서 설명을 들으며 구경했고 조선은행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경성운동장 경성제대 대학병원 오신각 창덕궁 경복궁 조선호텔 등은 차에 앉아서 설명을 듣고 구경하였다. 유람버스 한 번 타는 데는 어른이 2원 20전 어린이는 1원 50전이었고 10명 이상 단체 손님이면 10%를 할인해 주었다. 당시 쌀 한 가마에 15원 정도였을 때니까 유람버스 한 번 타자는 쌀 두어 말은 내다 팔아야 했다. 화창한 봄날 벚꽃이 만발할 때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철 일요일은 아침부터 유람객들이 버스 회사 앞에 장사진을 이루어 다른 회사 버스를 빌려 운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어쩌다 초노인네들이 유람버스를 탔다가 다리를 반이나 내놓은 채 해괴한 흰식 옷을 입고 남자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짓거리는 안내양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 세상 말세라며 눈살을 찌푸리던 남녀 7세 부동석의 고로한 이성관이 뿌리 깊은 시절의 관광버스였다. 이 글의 저작권은 전영선 선생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버스 글의 설명대로라면 운행 코스가 꼭 지난 2000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서울시티 투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는 1920년대 말에 이미 일본 미쓰비시에서 미국 포드사의 기술 제휴로 미국 포드의 프레임과 엔진을 들여와 아시아 최초로 버스 차체를 제작하여 조립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입된 버스가 포드사의 프레임을 적용한 초창기 미쓰비시 버스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실 미쓰비시의 경우 일제시대에는 군수산업체라 당시 일본의 미쓰비시의 공장에선 자동차는 물론 태평양 전쟁 및 중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각종 전투기, 장갑차, 탱크 등의 군용무기들이 생산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들 공장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기능직용 또는 근로정신대 군대 위안부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여성 기능, 노동력의 강제 수탈이었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박해받고 고된 노동으로 희생당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버스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비록 공짜는 아니었지만 1970년대에서 현재까지 버스 제조에 관련된 많은 기술을 이전해준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도 현대자동차의 버스들에서 미쓰비시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1920, 1930년대 당시에는 세계 어느 곳에도 현재와 같은 형식의 45인승의 대형 버스 형식은 없었고, 현재 마이크로버스 실제는 현대 카운티보다 약간 작은 크기 정도 크기의 15, 25인승 버스가 가장 큰 버스였습니다. 현재의 고속버스 스타일과 같은 전장 11m, 13m급, 전고 3m를 상회하는 승차좌석 40인승 이상의 대형 고속버스는 194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